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1월 26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홍콩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. 7600H 지수가 텐센트 홀딩스도 바닥치고 거의 지금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. 115%. 카카오 그룹주들 막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단기적으로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런 모습. 초상은행 100%, 예, 은행주들, 건설은행 26%, 차이나모바일. 예, 이 지금 국내 증시도 지금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. 삼성전자 바닥 대비 한 지금 홍콩만큼 아니지만, 네, 23%. 홍콩 주식 비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속도는 좀 느리긴 하죠. 워낙 홍콩이 많이 빠졌으니까요. 거의 뭐 지수 자체가 아까도 봤듯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뭐 ELS 막 나가웃 되는 거 아니냐, ELS 뭐 이제 완전히 뭐 원금 전액 손실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이제 좀 돌아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증시 지수도 바닥치고 한 15% 정도 반등이 났습니다. 홍콩 시장 감안했을 때는 아직 좀 무리도 여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예. 전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방역 완화 정책이 나온 이후로부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한번 물리고 움직였고요. 홍콩은 그냥 여기서 바로 치고 다다다다닥 지금 올라가는 상태죠. 예. 보시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예, 여기서 마지막 딱 밀리고 하나, 둘, 셋, 3개월 연속 그렇게 이제 움직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두 가지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고점일 때 공매도 나왔던 물량들, 수많은 공매도 물량들이 빠르게 쇼커버링을 한 것 같고요. 첫 번째. 그 다음에 환율 문제가 있죠. 환율이 이제 좀 달러가 약세되면서 이제 원화나 홍콩 달러,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 영향.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 장기성 투자자금,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기대감,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된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인 것 같거든요. 어느 정도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, 홍콩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, 현대차, 기아차도 실적 발표를 했고, 예. 그다음에 오늘 뭐 생각보다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,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저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이 이제 경기와 주식시장의 어떤 선행 흐름, 경기는 이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부동산은 후행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 굉장히 뭐 20-30% 빠졌을 때 부동산은 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. 예, 1년 전에.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작년에 완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뭐 10월 달에 최악이었을 때도 뭐 부동산은 뭐 최고가를 치던 그런 아파트도 있었죠.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바바박 6개월 만에 급락하고 지금도 이제 허덕이고 있는데, 앞으로 뭐 올해 연말까지는 좀 더 허덕일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주시장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진짜냐 가짜냐,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고 쓰리바닥을 만드느냐, 이제 그 기로에서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보자. 그래서 50-50, 반반, 주식 반, 현금 반, 요 전략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.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는 나왔습니다.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. 오케이, 이제 실적 발표 다 나왔어. 이제 작년은 어떻게 넘어갔어요. 근데 올해가 다시 나빠지느냐, 아니면 올해 이제 좋아지느냐, 그 기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경기가 이제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의 어떤 포지션이고, 올라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절반 올라오는 거, 현금은 현금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. 뭐 손실난 투자자분들은 회복되니까 좋은 거고요. 뭐 수익이 나서 현금화 시켰던 사람들은 그 현금을 이제 더 활용해서 더 많이 돈을 못 버는 거는 그냥 아쉬울 뿐이지, 충격적이거나 와 정말 최악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거든요. 주식시장이 올라오네, 괜찮아지고 있구나, 뭐 그렇게 이제 판단되는 거. CMA 금리도 높기 때문에 CMA 금리
투자를 하면 되니까 CM에 돈을 넣어놓고 현금은 이제 또 현금대로 증대가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식 자산이 한 절반 정도는 또 올라오고 있고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오면 더 좋겠죠. 어쨌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뭐 그 누구도 뭔가 화가 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올라오고 있고 어제 얘기 드렸던 뭐 로봇주는 오늘 또 급락을 하네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 10% 급락하고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다 뭐 8%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최대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오늘도 뭐 급등락 주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은 관망 구경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죠. 아 그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테마가 있구나 라 정도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셀트리온도 뭐 이 정도로 실적이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지금 업종별로 반도체 IT 쪽은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자동차는 선방한 것 같고 바이오 업종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전망치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괜히 모험을 해서 혹시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? 그러면 좋게 나오는 거죠. 좀 덜 좋게 나오면 흔들렸을 때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항공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는 쪽들은 늦었지만 시장이 움직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만큼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또 쫓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다. 늘 그렇더라고. 주시장에서 올라갈 때 안 올라가는 아이들은 떨어질 때 더 떨어지더라. 근데 떨어질 때 이제 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과정을 좀 겪어야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맞다. 지금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한다거나 뭐 급등주를 쫓아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지켜보자. 개인들이 이제 오늘 1조 정도 팔고 나갔는데요. 이제 이 팔고 나간 개인들이 또 다시 들어오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게 얼마죠? 거의 1조, 2조, 3조, 4조, 5조, 뭐 5, 6조, 7조? 1월 달에 뭐 5, 6조 이상 판 것 같거든요. 이 자금이 다시 들어오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니면 이제 증시 예탁금으로 잡히는지 이탈하는지. 근데 개인들은 주식을 팔고 나면 또 사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. 그래서 아마 또 살 수도 있습니다. 또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살 수도 있고요. 다른 업종 이제 덜 빠진 쪽으로 살 수도 있고 업종별 순환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